다신 널 찾는 방황 내게는 없을 테니까. 네, 이 노래 가사처럼 이제 법제화가 차곡차곡 돼서 방황하지 않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길 바라보면서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토큰증권 개정안 내주에 재발의된다. 관련주 다시 한번 살아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유로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부각이 됐었던 이슈였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시세를 이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유로 강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토큰증권 관련주 강세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토큰증권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를 하는데요. 미술품과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법안 폐기로 멈춰선 상태고요. 법제화 작업을 이달에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시절에 작년 7월에 발의된 바가 있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같이 폐지의 수순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 여야 이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 입법 논의가 중단되자마자 STO 시장도 위축되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반토막 났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초에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주가 흐름 살펴볼 텐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주가 흐름을 탄력적으로 갖고 갔었던 종목들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쏘아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또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장 띄워주시면 이제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장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을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또 반전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도 연결시켜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종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30%를 꽉 채워냈습니다. 2021년부터 특허권을 토큰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고요. 특히 SK증권과 협력해서 STO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를 탔고요. 또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모멘텀을 받아갔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증권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사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상한가 30%를 꽉 채워놨던 핑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올해 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이 고점이었습니다. 10,000원을 얼마 안 남긴 채 9,78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쭉 밀려 내려왔고요. 5,840원까지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기염을 토해내면서 8,000원대까지 주가를 올려내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종목들도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의 차트 도 함께 띄워주시죠. 네, 갤럭시아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월 달에 트럼프 수혜주로 한 번 더 부각을 받은 바가 있고요. 3,235원까지 주가가 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서 보시면요. 1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행진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갤럭시아 SM뿐만이 아니라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로 10,000원대까지 갔다가 쭉 밀려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9,600원을 터치하게 되면서 10,000원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아 SM처럼 1월 달에 주가가 고점 부근을 형성했던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NFT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까지 같이 한번 되살아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까지 오늘 이 시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윤지의 초이스는 STO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오늘 이쪽으로 시선이 확 뺏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TO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차장님?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방송하러 나오는 날이라서 앵커님께 방송하기 전에 몇 개 좀 물어봤는데 네. STO를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런 STO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딥하게 공부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서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어떤 뭐 가상 토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있을 때라던가 어떤 들끓는 상황일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가거나 내지는 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뭐 급하게 올라갈 때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뭐 종목을 보거나 그런 부분들의 매매를 좀 몇 번 했던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시장에서 임하는 어떤 뭐 이제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STO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몇 개 회사들이 상장사 몇 개 회사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좀 뭐 이런 프로젝트성 어떤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약간 너무 이른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례로 매매하시기 위한 어떤 종목으로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종의 어떤 테마주 형식으로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산업화되거나 뭐 섹터화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약간 뭐 상승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오늘도 지창자님의 표정이 오늘 제 초이스에 타격이 컸나 봅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점이 좀 흔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토큰증권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다음 주 발의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시대가 변하고 뭐 각각의 어떤 화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어떤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통화량의 증가 내지는 금리의 인하, 뭐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런 가상화폐 가격들이 굉장히 급변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하기는 딱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어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좀 발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뭔가 트렌드의 변화 내지는 이렇게 민감성으로 뭐 연결돼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테마로 생각을 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만 좀 예를 들어서 차트로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이 물론 오늘 핑거도 상한가를 갔지만 갤럭시와 SM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오늘 차트 흐름도 살펴봤는데 7월 달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고점 부근을 조금 더 좀 과거로 복귀해 봤을 때 2023년 12월 때쯤에 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정도의 반등을 다시 한번 좀 이 관련된 종목들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갤럭시 SM이 제일 뭐 STO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토큰 증권 법제화 재시동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회사 중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계열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STO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이익과 연결이 되려면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뭐 필요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실적이라도 연결 지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곱씹어 보자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된 뭐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제 초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BH,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은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LG 이노텍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으면 BH부터 저희 B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둘 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어느 한 종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가지고 나온 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내지는 상대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장중에 이제 아이폰, 특히나 이제 애플의 밸류체인과 연결돼 있는 회사들이 급락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주가가 왜 빠졌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화웨이가 이제 애플이 9월 10일 날 아이폰 행사를 이루어지고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아이폰 16 시리즈를 이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의 현재 상황이 안 좋냐라고 보자면 애플이 그동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비등비등 했었는데 네. 이번에 시가총액을 탈환을 했어요. 1등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가총액의 어떤 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다시 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를 그냥 시장에서 뽑자면 화웨이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 출시 16 시리즈가 나오면서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3단으로 접는 휴대폰을 가지고 네. 나왔다는데 요거는 2년 전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서도 중국의 제품들과 좀 약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제품의 어떤 우리 지금 갤럭시 시리즈들 폴더블 보면 여전히 힌지 부분에서 약간의 미세화된 그런 어떤 균열들을 볼 네. 수가 있어요. 오래 쓰면은 깨지지는 않지만 일부의 어떤 균형이라던가 그 와페이지라고 해가지고 휘어지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데 화웨이는 사실 2년 전에 되게 심했어요. 그런 와페이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왜냐면 이거는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접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2번 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전에 어떤 사양으로 봤을 때 화웨이의 어떤 경쟁 상대가 저는 삼성전자 갤럭시를 까는 거는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 갤럭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애플의 아이폰은 아직까지 그런 경쟁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하락이 어쨌든 LG노텍 내지는 BH처럼 네. 이런 애플의 밸류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패대기 칠만한 하락이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는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네.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뭐 작년에도 좋았고 뭐 재작년에도 좋았냐라고 뽑자면 작년에 안 좋았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들어서 아이폰 판매량이 예정보다 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나와서 초반에도 별로 안 좋았다가 아이폰 16 시리즈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을 거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팡 올라갔었던 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심지어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이게 최저점 기준으로 볼 때는 2021년도 최저점 기준으로 그 저점까지 밀려왔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LG노텍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에서 7, 8% 정도 밀릴 정도의 이유가 있겠냐라고 보자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경쟁사가 화웨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가 그 자국 내 그 휴대폰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국수주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부 판매량이 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은 예상했었던 거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컨센서스라던가 가이던스가 그런 기조를 지금 현재 애플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뭐 조금 더 밀리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LG노텍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갖고 나온 거라기보다는 애플의 밸류체인들 종목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갑작스럽게 동반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의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전 예약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3단 폴더블 폰 출시가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주가에 좀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정말 마냥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를 듣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도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아이폰은 경쟁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살짝 들린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화웨이의 출시가 좀 갤럭시 쪽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이 약간의 이게 뭐 제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어쨌든 화웨이든 중국의 어떤 로컬 같은 경우 로컬 이제 휴대폰 판매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iOS랑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볼 때는 아예 이제 운영 체계 자체가 OS가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구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내수 플랫폼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OS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iOS랑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안 체계도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화웨이의 경쟁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사업부 기준으로 볼 때는 휴대폰 사업부 물론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전체 매출 사이즈로 봤을 때 DS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사실 뭐 어떤 이러한 화웨이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크게 다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BH가 좀 낙폭이 더 컸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대 밀리면서 둘 다 모두 장대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초이스 종목 LG 이노텍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걸까요? 어쨌든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애플의 아이폰의 최대 벤더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프리미엄은 가장 많이 줄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BH 역시도 애플의 벤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규모라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품의 어떤 프리미엄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노텍보다 BH가 확실하게 사이즈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LG 이노텍을 이제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낙폭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었던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하락은 사실은 저가 매수의 기회의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8월 30일 날 주가가 16%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림을 일부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OLED 디스플레이 채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 LTPS 기준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저가형 모델 내지는 이제 보급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OLED 채택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BH 같은 경우가 OLED 디스플레이 채택률이 기존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전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볼 때는 오늘의 하락이 정말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때 화웨이의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애플의 아이폰이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 내지는 어떤 기시감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차츰차츰 뭐 주간 주가 흐름으로 볼 때는 뭐 내용적인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오늘의 하락은 굉장히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택은 LG 이노텍을 했지만 BH 역시도 이러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보자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초이스, 비초이스로 겨우 좀 나눠봤지만 여전히 BH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LG 이노텍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들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레드와인 조아님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살펴볼 텐데 9,550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요 며칠 아주 잘 오르네요. 오늘은 거래량도 와우! 아직 좀 더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제 사실 좀 증권가 레포트에서 게임주들 관련해서 서구권 진출 기대감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에 좀 반응을 하기도 했었고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니까 또 STO 관련된 종목, 뭐 NFT 이런 쪽으로 좀 묶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13%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 자회사인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위메이드가 한 장중에 7%까지 올랐다가 네. 밀리기는 했지만 플러스 2%를 마감을 했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17%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은 STO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로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뭔가 뚜렷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어 보여요. 이게 위메이드가 매드엔진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투자 주체가 위메이드 맥스라고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문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네. 매드엔진이랑 위메이드 넥스트랑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가기로 합의를 마쳤다. 그리고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볼 때 미르포랑 개발한 이제 위메이드 넥스트랑의 어떤 그 사업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지금 현재 그 게임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던 국내 게임 회사들 보면은 크래프톤도 사실은 올해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뭐 NC소프트라던가 그리고 뭐 최근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넷마블이라던가 네. 그리고 지금 많이 곽광받고 있는 뭐 넥슨 게임즈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3, 4년 정도의 한국형 MMORPG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도한 과금을 뭐 요구하거나 내지는 국내 플레이용으로 단기간에 3달 내지 6개월 정도 바짝 땡겨서 과금 모델을 뭐 추구하는 그런 게임사라면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글로벌 스팀에서 일부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롱런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과금 모델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로 인해서 DAU 유저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게임 섹터들에 있어서 국내 회사들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부분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을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일부 좀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차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주식을 가지고 가시고 바이앤홀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내용은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220선 부분들 라인이 오늘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은 1차적인 목표 주가로 11,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깨지는 부분 8,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한번 짚어주셨고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주의 강세라기보다는 STO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좀 이쪽으로 테마적 성격이 좀 더 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11,200원, 손절가 8,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설탕 맛있어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상당히 아쉬웠던 종목인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 잘 갔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이 뺏겼다면 다시 한번 바이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종목은 좀 크게 밀렸죠. ABL 바이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00원 평단가에 10% 들고 계십니다. 어제 좀 수익을 볼 걸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수익권이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크게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ABL 바이오 그래도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국내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기술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바이오 종목들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한두 번 해드리기는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섹터 플레이로 할 만한 매매할 만한 종목 섹터가 바이오랑 조선이랑 화장품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실질적인 어떤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 종목 보면 실적 보면 실적이 안 나와요. 네.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뭐 2025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700억에 영업이익 86억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로열티 수익 편취하면서 이렇게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역사적으로 되돌려 보면 그런 컨센서스를 달성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과거 1세대 종목들 뭐 메지온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뭐 HLB 이런 종목들도 보면 왜 마찬가지의 그런 단계를 넘어왔는데 뭐 이게 ABL 바이오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꿈을 먹는 기업들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반대로 낮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당장으로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대치 그리고 어떤 잣대라는 부분들이 설정하기 또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연말까지는 충분히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해먹기 좋은 상황이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연말까지는 특출나게 이제 주도주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는다면 네. 그게 결국은 바이오 종목들이 연말까지는 안전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볼 만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은 조금 아프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이제 이 회사가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 ABL 301이 일상이 마무리 단계고 2025년도 1분기에 일상이 마무리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도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2025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플러스 성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바이오 쪽으로 일부 좀 쏠려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8월 29일 날 38,500원 찍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매도를 못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반대로 주가가 조금 더 밀렸던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어떤 타겟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앤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잠시만요. 일단 62선 기준으로 볼 때 27,8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뚫느냐 뚫지 않느냐에 관련돼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3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말까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기대해 봐도 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보장되지는 않는 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시세가 조금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 1차 목표가 38,500원, 손절가로는 27,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 게 면역항암제 개발 중단 소식은 크게 좀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다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밀린 것도 뭐 전체적인 네. 흐름으로 볼 때는 8월 29일 날 주가가 18%까지 밀렸다가 네. 종가 기준을 플러스 4%까지 밀리게 된 이유도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회사가 저러고 나서 따로 해명은 했는데 이게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 있어서 뭔가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언지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다음날 일부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디벨로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을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에 있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시장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러프하게 목표 주가나 손절 라인을 좀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게 일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과도 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미경처럼 짧게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되려 수익 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된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바이오 종목들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바이오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00원에 10% 들고 계시고 11만 원까지 더 끌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본 종목과는 다르게 실적이 조금 그래도 잘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보면은 순매수 1위였다라는 내용이 8월 달에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 종목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라기보다는 네. 이제 주가가 조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을 굉장히 잘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이오 디벨로퍼 말씀을 드리는데 네. 리가캠 바이오가 원래 이제 전 사명이 레고캠 바이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 알테오젠 네. 그리고 펩트론 있는데 이 세 대표의 공통점이 전부 다 LG 생명과학 1세대 연구원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출신이 다 그쪽 분들이라서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정설이 들 정도로 좀 웃기는 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볼 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시장에서 조금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LC88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파이프라인 예상 가치가 2.4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DC 타겟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 글로벌 바이오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핫한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지금 당장 찍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 잣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요거는 2조짜리, 저거는 뭐 8천억짜리, 또 다른 건 또 7천억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래비를 세워서
타겟 시가총액을 밸류에이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바이오 회사들 몇 가지를 뽑자면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두 차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차트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한두 차례 정도 20일은 한번 깼다가 나오고 60일은 깼다가 트라이 됐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1차적인 지지 라인이 21선인데 21선을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깼어요. 깼기 때문에 이게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을 되는지,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는 하겠지만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연말까지는 대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피해가거나 특별하게 수혜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딱 모멘텀들이 작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넓게 잡아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8만 1,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원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11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8만 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인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여기에 더불어서 알테오젠까지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서 좀 지켜봐도 좋은 바이오 종목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조 AD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화장품 주들의 시간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상당히 잘 갔었는데요.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만 6,500원 들고 계시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마존 베셀이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 종목들을 좋게 보고 정고점에서도 안 팔았는데 물타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고점을 이야기하신다면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종목 40만 원까지 갔었네요. 이거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게 좋은데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APR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비중으로 볼 때는 자사몰이 한 8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존 비중은 전체 매출이 20%도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 세일즈 랭킹 기준으로 볼 때 뭐 몇 등 했다, 이게 큰 의미를 차지하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6월 달까지 주가가 뭐 40만 원 정도 터치를 했다가 7, 8월 달에 주가가 박살이 났죠. 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반토막 났는데 고점 대비 이유는 이제 섹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분기 실적 보고 화장품 섹터들한테 환호를 했잖아요. 그쵸. 이게 왜 환호를 했냐면 결국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OEM도 중요하고 이런 어떤 용기 만드는 회사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피부 미용, 레이저 이런 기기 만드는 회사도 중요한데 결국은 엔드 유저 층이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매출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그런 대장주격의 회사들은 결국은 완성 화장품 업체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LG 생활건강이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이 1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진율 개선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중국 쪽 법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설화수 매출이 줄기는 했지만 반면에 미주 쪽과 유럽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시기가 제가 좀 약간 애매하게 기억이 나는데 2012년도, 13년도 화장품 주식들 랠리 나올 때에 그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분기 실적을 뜯고 나니 그쵸. 일회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APR도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그거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성장률 기준으로 볼 때는 꺾인 거는 맞았죠. 이게 APR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에 1,500억에 344억 나왔는데 1분기에는 일부 꺾여서 278억, 2분기는 280억 나왔거든요. 3분기에 컨센서스처럼 나와주면은 그래도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 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말해 뭐래 실리콘2만한 회사가 없어요. 실리콘2가 사실은 화장품계의 쿠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사는 이제 플랫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글로벌리하게도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 볼 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에서 턴어라운드 못한다면 화장품 주식들 내지는 뷰티 쪽에서 스킨부스터 관련된 회사들 프리미엄 줄 만한 근거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약간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2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이 종목 홀딩 의견이 나왔지만 지켜보시면서도 화장품 전체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셀바스 힐스케어요. 아, 셀바스 헬스케어 들고 계시고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5,750원이요. 5,750원에 비중은 네, 몇 네. 퍼센트실까요? 20%입니다. 혹시 시청자님 이거 몇 월 달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아, 이거 조금 됩니다요. 아, 조금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 네, 네. 바로 한번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혹시 가장 네. 궁금한 게 어떤 것일까요? 아니, 내 매수가까지 올지, 올 가능성이 있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차장님께 상담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예, 네, 차장님 예.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지금 좀 이 종목이 또 밀렸죠. 6,000원대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거의 쭉 밀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주가가 좀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이게 근데 결국은 뭐로 주가가 좋았냐면 테마 때문에 주가가 좋았던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 피어 그룹들을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격인 회사가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입니다. 루닛이 작년에 어찌 됐던 간에 작년에 최대 주도주였어요. 루닛이 뭐 13,000원 했던 게 1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템버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노도 작년에 의료 AI 헬스케어 기반으로 봤을 때 뷰노가 5,800원 했던 게 7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2,000원 했던 게 13,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 내용은 이 뭔가 굉장히 거창한 걸 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뷰노나 루닛이나 어떠한 사업부에 대한 특출난 어떤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거는 맞지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표격인 어떤 내용을 뜯어보자면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전자동 혈압계 뭐 이런 그냥 헬스케어 네. 제품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FDA 승인이 일부 됐던 뭐 AI 진단 솔루션을 이제 집단 공급을 한다라고 하지만 연간 매출이 300억이 안 나오는 회사이고 영업이익이 33억 정도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작년처럼의 그러한 버블 내지 거품이 낄 만한 근거를 찾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근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이런 종목들은 개별 실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섹터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냐라고 묻자면 그런 부분들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무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울 네.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뭐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5,750원 5,700원이요? 정도 돼서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시는 것 네. 같은데 요거는 정말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올라갔던 게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냐면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대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치는 몇 년치를 다 땡겨서 올라간 걸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10년치의 성장을 다 땡겨서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겠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떠한 뉴스플로우가 나오려고 하면 작년 2023년 3월 24일에 주가에 13,000원까지 올라갈 만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나와주려면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매우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3,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때 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말씀하셨나요? 네, 목표가 한 번만 다시 제시해 주시죠. 목표 주가는 시청자님 매수 가격에는 5,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때는 좀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저희 전화 상담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내일장 초이스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차장님. 지금 최근에 증시 움직임을 보면 이렇다 할 어떤 테마도 있는데 테마가 다 하루짜리 테마거든요. 다 네. 약하고 그리고 뭐 지금 오늘 특징들 말씀 주셨던 STO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뭐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2차 랠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보면은 이렇다 할 수급이 없어요.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수급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보면 분명히 작년에 주도주였던 IT 테크업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뚜렷한 수급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IT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을 때 올라갔었던 섹터를 좀 찾아야지 얘네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대체할 만한 섹터들. 그리고 항상 기존의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겠냐라고 뜯어보자면 IT 반도체가 주가 밀렸을 때 올랐었던 섹터들이 조선 섹터가 올랐고요. 그리고 화장품 OEM 종목들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IT 반도체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은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래도 안전지대 역할을 할 만한 종목들이 조선, 바이오, 화장품 OEM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실적이 나오기 전후까지는 트래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선, 바이오, OE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하실 때에는 단기간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수급적인 이슈가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유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